지키는 이런 수사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챙겨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사에 있어서도 물론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광범위한 이런 그 출국 금지부터 시키고 그것을 언론에 리크해서 그런 압박하는 그런 관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시행 84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복지부동, 무사한일 등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말에 시작돼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초기입니다만은 청탁금지법이 본래 지향했던 목적으로 삼았던 이런 바람직한 변화의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TF를 통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안정돼가는 이런 분위기도 좀 보이고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 살려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맑은 사회가 되게 하는 일을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법이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또 장애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이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행정지도로서 350 이런 굉장히 경직된 운용을 함으로써 저는 전 국민이 이 법을 다 어기는 결과가 낫지 않을까. 전 국민을 저는 범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신뢰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총리께서는 부인께서 매일 누구와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매일 댁에서 확인하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은 공직자의 아내로서 30년 이상 살아왔고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과도한 법 체계상의 문제로서 부인 아내까지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법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도표 스크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거래 위축 또 이 서민 경제에 대한 피해, 매출 감소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경제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총리께서는 어떤 보완 대책을 세우실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단계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한 피해를 입는 이런 업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보완책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TF도 만들고 또 총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허탈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조 대표로 받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이 뇌물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김영란법을 매일매일 지키는 서민들이나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참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소식인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물론 이제 법원의 판결은 이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겠습니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청탁금지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언론인과 사립교원들 민간인의 사적인 적어도 이 영향법 개정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제 생각인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을 처음에 만들고 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많은 토론을 거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2018년도에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한 다시 판단해보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모니터링해서, 다만 이제 이게 2018년까지 좀 너무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시기의 측면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틀로 갈 것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기적으로 좀 더 일찍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현실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 법을 처음에 만들고 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많은 토론을 거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2018년도에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한 다시 판단해보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모니터링해서, 다만 이제 이게 2018년까지 좀 너무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시기의 측면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틀로 갈 것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기적으로 좀 더 일찍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에서 확인하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은 공직자의 아내로서 30년 이상 살아왔고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과도한 법 체계상의 문제로서 부인 아내까지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법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도표 스크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거래 위축 또 이 서민 경제에 대한 피해
매출 감소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경제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총리께서는 어떤 보완 대책을 세우실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단계는 이런 수사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챙겨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사에 있어서도 물론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광범위한 이런 그 출국 금지부터 시키고 그것을 언론에 리크해서 그런 압박하는 그런 관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시행 84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복지부동, 무사한일 등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말에 시작돼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초기입니다만은 청탁금지법이 본래 지향했던 목적으로 삼았던 이런 그 바람직한 변화의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TF를 통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안정돼가는 이런 분위기도 좀 보이고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 살려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맑은 사회가 되게 하는 일을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법이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또 장애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이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행정 지도로서 350 이런 굉장히 경직된 운용을 함으로써 저는 전 국민이 이 법을 다 어기는 결과가 낫지 않을까. 전 국민을 저는 범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신뢰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총리께서는 부인께서 매일 누구와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매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한 피해를 입는 이런 업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보완책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TF도 만들고 또 총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허탈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조 대표로 받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이 뇌물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김영란법을 매일매일 지키는 서민들이나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참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소식인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물론 이제 법원의 판결은 이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겠습니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청탁금지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